안녕하세요, 석세스입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네요. 작년 이맘때쯤에 제 6번째 부동산을 낙찰받고 정말 기뻐했던 기억이 생생해요. 그 후로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또 새로운 도전들을 했어요. 공간대여 스터디룸인 시너지 모임공간 1호점을 자동화시켰고, 그 사이 또 모임공간 2호점을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육아도 열심히 했고요.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직장에 다시 또 취업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하랴, 사업 관리하랴, 육아하랴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촬영도 등한시하게 됐었네요. 그래도 부동산 경매 투자는 꾸준히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경매라는 게 정말 제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낙찰을 위한 낙찰을 받지 말자. 이게 제 투자 가치관이거든요. 수익률이 안 나오면 아무리 매력적인 물건이라도 그냥 포기를 합니다. 그 기준을 지키다 보니까 낙찰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그 결과 2024년 3월 이후에 총 8번의 폐차를 했어요. 1년 만에 드디어 낙찰을 받았습니다. 간만에 낙찰을 받고 너무나 기뻤어요. 새롭게 또 한 사이클을 돌려서 월세 세팅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또 설레더라고요. 제가 받은 부동산은 주택보증공사 허그 대항력 포기 물건이었어요. 이 경우 기존의 세입자는 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전액 지급받고 이사를 나갑니다. 그럼 낙찰받게 되는 집은 공실인 상태가 되겠죠. 따라서 낙찰자 입장에서는 명도가 너무 쉬운 물건이에요. 부동산 잔금 납부 후에 보증공사에게 집 비밀번호를 받고 바로 집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낙찰의 기쁨도 잠시 미상의 임차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공실로 있어야 할 집에 사람의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우편함에는 우편물이 하나도 없었고 전기 사용량 또한 타가구와 비슷하게 측정이 되어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세입자가 아닌 미상의 점유자가 불법으로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보증금 포기 물건이라 맘 편하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괜히 불안감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떨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와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보통 주택보증공사 물건은 기존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수령하고 집을 비우게 되면 공실인 상태로 남게 됩니다. 다만 간혹 전 집주인과 중개사가 입을 맞춰서 깔세를 두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럼 전 집주인과 중개사는 경매 낙찰이 진행되는 동안 빈집에서 월세를 조금이나마 챙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계약하게 된 세입자는 정당한 세입자가 아닙니다. 불법 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이 웃긴 건 무상으로 점유를 하고 있더라도 낙찰자가 무작정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점유자가 있는 상황에서 무단으로 들어가게 되면 무단 침입죄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난감했어요. 어떻게 하면 점유자분과 잘 이야기해서 명도를 진행할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낙찰 후에 바로 집에 찾아가 볼까 하다가 주말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가슴을 졸이면서 하루하루 보냈죠. 드디어 명도 가는 당일. 아무래도 이상의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긴장이 좀 됐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몇 번이고 머릿속에 그려봤어요. 띵동, 벨을 누르니까 강아지 짖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는 조용해졌어요. 다시 한번 눌렀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아지 소리와 함께 누구세요?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낙찰받은 낙찰자입니다. 이번 물건 관련해서 상의 드리고자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러자 문을 열어주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짧게 나누었는데요. 처음에는 경계가 심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하면서 분위기를 풀어나갔어요. 다행히 대화가 잘 풀려서 근처 카페에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유자는 예비 부부였고 신혼집 입주 전에 잠시 거주할 공간이 필요해서 급히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약 40분간 진솔한 대화를 나눈 끝에 단기로 조금 더 거주한 후에 퇴거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하였어요.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약속하면서 어렵게만 보였던 명도 절차가 예상보다 수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잔금 납부 후에 점유자분과 계약서를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복잡할 것 같았던 명도가 수월하게 끝이 났네요. 원래 계획은 점유자 명도 후에 수리해서 단기 임대 또는 에어비앤비로 세팅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점유자분이 12월까지 월세 계약을 원하셔서 일단 수리 후에 세팅 모습 영상은 다음으로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제가 낙찰 후에 명도를 진행했던 사례를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명도 과정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협의와 대화입니다. 물론 법적 절차를 밟아서 강제 집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어요. 따라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서 대화로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경매 투자를 준비하거나 명도 절차를 앞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현명하게 잘 대처해서 좋은 결과물 얻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날마다 조금씩 더 성장해나가는 석세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